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배다인입니다. 오늘 저는 진료실에서 20년 넘게 쌓아온 이야기를 처음으로 이렇게 솔직하게 꺼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주제는 방송에서 잘 다루지 않아요. 민감하고 불편하고 많은 분들이 대놓고 묻기 어려워하시는 주제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오늘 반드시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유행위와 전립선 이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해 제 진료실에서는 정말 매일같이 질문이 나옵니다. 60대 김진호 씨는 어느 날 진료실에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추며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아직도 그거 가끔 합니다. 전립선에 나쁜 거 아닙니까? 70대 박성태 씨는 반대로 이렇게 오셨어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자주 사정해야 전립선암이 안 생긴다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더 하려고 했는데 맞는 말입니까? 두 분 다 틀린 것도 완전히 맞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글은 자주 사정하면 전립선암 예방이 된다 하고 또 다른 글은 과도한 자위가 전립선 비대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유튜브에는 하루에 한 번씩 하면 몸에 좋다는 영상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참아야 한다는 영상도 있어요. 도대체 뭘 믿어야 할지 모르시겠죠? 오늘 제가 의학적 근거와 20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한 가지 더 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전립선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는 10가지 생활 습관입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대부분의 한국 남성분들이 매일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들으시면 아마 등에 식은땀이 흐르실 수도 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자유행위와 전립선의 관계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적당한 빈도의 자유행위 혹은 규칙적인 성관계는 전립선 건강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에요. 하버드 이과대학에서 수행한 대규모 역학 연구 결과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한 달에 20일의 이상 사정을 한 남성들이 한 달에 4회에서 7회 사정한 남성들보다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약 20%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럴까요? 전립선은 정액의 일부를 생성하는 분비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분비물을 만들고 저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 분비물이 오랫동안 배출되지 않으면 그 안에 노폐물과 잠재적인 염증 유발 물질이 축적된다는 점입니다. 규칙적인 사정은 이 오래된 분비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청소 기능을 합니다. 마치 주방 싱크대 배수구를 정기적으로 뚫어주지 않으면 기름때와 이물질이 쌓여 막히는 것처럼요. 전립선도 규칙적으로 비워져야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적당이라는 기준이 핵심이에요. 하루에 두세 번씩 혹은 그 이상 과도하게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반복적인 자극은 전립선 조직에 불필요한 충혈을 일으키고 골반 근육에 만성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특히 이미 전립선 비대증이 있거나 전립선염을 앓고 계신 분들은 과도한 자극이 증상을 눈에 띄게 악화시킬 수 있어요. 실제로 제 환자 중 이성민 씨라는 분은 40대 초반인데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하루에 두세 번씩 습관적으로 자위를 하다가 전립선 통증과 배뇨 불편감으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만성 전립선염이 시작된 상태였어요. 반대로 너무 오래 참는 것도 문제입니다. 분비물이 너무 오랫동안 배출되지 않으면 전립선이 충혈되고 묵직한 압박감이나 불쾌한 느낌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는 적정 빈도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입니다. 물론 나이, 건강 상태, 개인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사정 이후에 불편함이나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빈도를 줄이시고 반대로 오래 참은 후 골반 쪽이 무겁고 불쾌한 느낌이 드신다면 너무 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전립선을 지금 이 순간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는 10가지 습관입니다. 10번째 습관.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것.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저 화장실 자주 가기 싫어서 물을 줄였어요. 특히 밤에 자다 깨는 게 싫으셔서 저녁 이후로는 아예 물을 드시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외출하시기 전에는 일부러 물을 안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전립선을 얼마나 빠르게 망가뜨리는지 아신다면 지금 당장 생각을 바꾸실 겁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이 진해집니다. 진한 소변에는 요소 아모니아를 비롯한 노폐물이 고농도로 농축되어 있어요. 이 농축된 소변이 방광 점막을 반복적으로 자극하면 염증이 생깁니다. 방광과 전립선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방광의 염증은 쉽게 전립선으로 번집니다. 염증이 반복되면 조직이 딱딱해지고 두꺼워지면서 전립선이 점점 비대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루에 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조금씩 나누어 드세요.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건 오히려 방광에 부담이 됩니다.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한 컵씩 드시는 게 좋아요. 소변 색깔을 체크해 보세요. 연한 노란색이면 적당한 겁니다. 짙은 노란색이나 갈색이면 지금 당장 물 한 잔 드셔야 합니다. 9번째 습관. 오래 앉아 있는 것. 은퇴 후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계시거나 바둑이나 장기를 두시며 몇 시간씩 같은 자세로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 환자 중 최동현 씨는 하루 10시간 이상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같은 또래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골반 부위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집니다. 특히 딱딱한 의자에 앉으면 해음부 그러니까 고환과 항문 사이 부분이 눌리면서 전립선으로 향하는 혈액순환이 현저히 나빠집니다.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든 전립선 조직은 염증에 훨씬 취약해지고 이것이 반복되면 비대증으로 이어집니다. 또 한 가지 오래 앉아 있으면 골반 기저근이 약해집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소변을 방광에서 끝까지 완전히 비우지 못하고 조금씩 남게 됩니다. 남은 소변은 세균이 번식하기에 딱 좋은 환경을 만들어 30분에 한 번씩은 꼭 일어나서 움직여주세요. 물 한 잔 드시러 가시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시거나 잠깐 걸으시는 것만으로도 전립선 건강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8번째 습관. 카페인 과다 섭취. 아침에 눈 뜨자마자 커피 한 잔, 점심 먹고 또 한 잔, 오후에 졸리면 또 한 잔, 하루에 3잔에서 4잔씩 드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커피뿐 아니라 녹차, 홍차, 에너지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은 인뇨 작용을 합니다. 소변 생성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이미 전립선이 비대해져서 소변 배출이 어려운 상태에서 소변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방광의 압력이 가중되고 갑작스럽게 화장실에 가고 싶은 절박뇨 증상이 심해집니다. 게다가 카페인은 방광 근육을 직접 자극해서 불필요한 수축을 유발합니다. 방광이 제멋대로 수축하면 갑자기 참을 수 없는 요해가 느껴지고 심한 경우 소변에 참지 못하는 묘실금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커피를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는 큰 문제가 없어요. 다만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 음료를 피하시고 보리차나 옥수수차 같은 카페인 없는 음료로 대체해보세요. 7번째 습관. 맵고 자극적인 음식 그리고 가공식품. 우리나라 음식이 전반적으로 자극적이죠. 김치찌개, 부대찌개, 닭볶음탕, 떡볶이 저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매일 아주 맵게 드시는 건 전립선에 분명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캡사이신 같은 매운 성분은 소화기관뿐 아니라 비뇨기관도 자극합니다. 이미 예민해진 전립선과 방광에 추가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가끔 드시는 건 괜찮지만 매기니마다 청양고추를 듬뿍 넣어 드시는 건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공식품입니다. 라면, 햄, 소시지, 냉동식품, 패스트푸드에는 나트륨, 방부제, 트랜스 지방이 대량으로 들어있어요. 이런 성분들은 체내 염증 수치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호르몬 균형을 교란시킵니다. 특히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은 테스토테론이 DHT, 즉 디하이드로 테스토테론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촉진시킵니다.
이 DHT가 바로 전립선 세포의 성장을 자극하는 주요 원인 물질이에요. 대신 이런 음식들을 드셔보세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전립선 세포를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익힌 토마토나 토마토 주스 형태로 드시면 흡수율이 더 높아요. 호박씨에는 아련이 풍부해서 전립선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은 전립선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도 전립선암 예방과 관련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물질이에요. 6번째 습관. 소변을 참는 것,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이유로 소변이 마려운데도 참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운전 중이거나 해외 중이거나 영화를 보다가 장면이 아까워서. 이게 반복되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방광은 근육으로 이루어진 탄력 있는 주머니입니다. 소변을 너무 오래 참으면 방광이 과도하게 팽창되고 이 상태가 반복되면 근육의 탄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탄력을 잃은 방광은 소변을 끝까지 완전히 짜내지 못해요. 항상 소변이 조금씩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장가 생기면 세균이 번식하기에 완벽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방광염이 반복되고 그 염증이 전립선으로 번지면 전립선염이 됩니다.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은 고열과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아주 괴로운 질환입니다. 제 환자 오재현 씨는 바쁜 업무로 소변에 매일 3시간 이상 참는 습관을 오래 가지고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39도가 넘는 고열과 함께 앉지도 못할 정도의 해음부 통증으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급성 전립선염이었어요. 또한 꽉 찬 방광은 바로 아래에 위치한 전립선을 물리적으로 압박합니다. 이 압박이 반복되면 전립선 조직이 두꺼워지고 비대해집니다. 소변이 마렵다 싶으시면 참지 마시고 바로 화장실에 가세요. 특히 주무시기 전에는 반드시 소변에 보시고 주무세요. 5번째 습관 흡연. 담배가 폐에 나쁘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전립선에도 심각한 손상을 준다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담배 연기 속의 니코틴과 일산화탄소는 강력한 혈관 수축 물질입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전립선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고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해진 전립선 세포들이 손상기 시작합니다. 흡연은 또한 체내 염증 유발 물질의 수치를 높입니다. 이 만성적인 염증 상태는 전립선 비대증뿐 아니라 전립선암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전립선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금연을 시작하시면 달라집니다. 금연 후 시간이 지나면 전립선으로 가는 혈류가 회복되고 위험도가 점차 낮아집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끊는 게 1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4번째 습관. 가음. 소주 한두 잔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잦은 술자리 혹은 한 번 마시기 시작하면 끝을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알코올은 인뇨 작용을 해서 소변 생성량을 늘립니다. 동시에 방광신경의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술을 마신 날 밤에는 화장실을 자주 가면서도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불쾌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만성적인 음주는 전립선 조직 자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속적인 염증을 유발하고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맥주는 호비라는 성분 때문에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해서 남성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 전립선 세포 성장이 촉진됩니다. 음주를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3회 이내로 한 번에 소주 2-3잔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번째 습관, 운동하지 않는 것. 나이가 드시면 운동이 힘드세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시큼거리고 그냥 앉아 쉬는 게 편하시죠. 하지만 적당한 운동은 전립선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전립선을 포함한 골반 부위 전체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또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는데 비만, 특히 복부 비만은 전립선 비대증의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복부 지방이 많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염증 관련 물질이 증가하며 남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이 모든 것이 전립선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격렬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수영도 훌륭한 선택이에요. 다만 자전거는 안장이 해운부를 압박할 수 있으니 쿠션이 좋은 넓은 안장을 사용하시고 한 번에 30분 이상 타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케겔 운동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소변을 참을 때 사용하는 근육 즉 골반 기저근을 의식적으로 조였다, 풀었다 하는 운동입니다. 이 근육이 강해지면 소변 조절 능력이 좋아지고 전립선 주변의 혈액순환도 개선됩니다. 하루에 3번, 한 번에 10회씩 꾸준히 해보세요. 3개월만 지속하셔도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습관, 스트레스를 방치하는 것.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 전립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면역 기능을 억제하고 체내 염증 반응을 높입니다. 전립선도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유독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에 전립선 증상이 심해졌다고 호소하십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골반 근육도 긴장합니다. 이 긴장된 근육이 전립선과 방광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면서 배뇨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소변이 질끔질끔 나오거나 다 놓은 것 같은데도 뭔가 남은 느낌이 드는 증상이 스트레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산책, 명상, 좋아하는 취미활동, 친구와의 대화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충분한 수면도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그 자체로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고 염증 반응이 활성화됩니다. 전립선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잠을 잘 주무세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습관입니다. 제가 처음에 예고해 드렸죠. 대부분의 한국 남성분들이 매일 하고 있으면서도 전립선에는 가장 해로운 그 습관 준비되셨나요? 바로 정기 검진을 미루는 것입니다. 실망하셨나요? 이게 그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잠깐만 들어보세요. 이게 왜 가장 위험한 습관인지. 전립선 비대증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밤에 한두 번 화장실에 가고 소변을 보고 나서도 뭔가 남은 것 같은 느낌.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드는 당연한 현상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병원에 안 가세요. 불편함이 일상을 심각하게 방해할 때까지 혹은 소변이 아예 나오지 않는 급성의폐가 발생하기 전까지 버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전립선암은 더 무섭습니다.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완전히 증상이 나타났다는 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신 윤태준 씨는 60대 초반이셨는데 특별한 증상이 없다며 10년 넘게 검진을 안 받으셨어요. 통증이 생겨서 오셨을 때는 이미 전립선암이 3기였습니다. 만약 5년 전에 오셨다면 완치 가능성이 훨씬 높았을 텐데 그때 드린 이야기가 지금도 마음에 남습니다. 검진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50세 이상 남성분들은 지금 당장 비뇨과에 방문하셔서 PSA 혈액검사를 받으세요. 가족 중에 전립선암 환자가 계시다면 40세부터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PSA 수치는 전립선의 이상 신호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지표예요. 직장 수지 검사도 함께 받으시면 더 정확합니다. 손가락 하나로 2분이면 끝나는 검사인데 많은 분들이 부끄럽다고 피해하세요. 하지만 그 2분이 10년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전립선 비대증도 전립선암도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 채소 침습 시술, 그리고 필요하다면 수술적 치료까지 선택지가 다양해요. 하지만 늦으면 선택지가 줄어들고 치료가 훨씬 힘들어집니다. 검진을 미루는 것, 이게 가장 위험한 습관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것, 오래 앉아 있는 것,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 맵고 자극적인 음식과 가공식품을 즐기는 것, 소변을 참는 것, 흡연, 과음, 운동을 하지 않는 것, 스트레스를 방치하는 것, 그리고 정기검진을 미루는 것. 여러분, 이 10가지 중에서 지금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하나도 없으신 분은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하지만 한두 가지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 나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물 한 잔 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서는 것부터. 오늘 저녁 커피 대신 보리차 한 잔으로 작은 변화 하나가 6개월 뒤 전립선 건강을 바꿉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자유행위 이야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유행위 자체가 전립선을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적절한 빈도의 성생활은 오히려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부부 관계든 자유든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하루에도 여러 번 과도하게 하시는 건 전립선에 불필요한 자극을 주고 반대로 수주씩 참으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세요.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건 결국 삶의 질을 지키는 겁니다. 밤에 화장실에 걱정 없이 깊게 잠드는 것, 외출할 때 화장실부터 찾지 않아도 되는 것, 가족과 여행을 갈 때 소변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것, 이 당연하고 소중한 일상들이 지금 여러분의 작은 생활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10년 뒤에 몸을 만들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 그 자체가 이미 전립선 건강을 위한 첫 번째 좋은 선택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는 범위 안에서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립선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그리고 전립선 건강을 위해 하루에 먹어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여러분, 배다인 에사였습니다.